네, 남자친구에게 왁싱을 해준 왁싱업소 여주인에게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서게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.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살펴보겠습니다. 박 팀장, 처음에는 어쨌든 왁싱을 받기 위해서 업소에 갔던 거죠? 네, 2017년 2월경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왁싱숍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한 커플이 찾아가게 됩니다. 이 여자친구인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최 씨를 데리고 와서 브라질리안 왁싱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. 이 브라질리안 왁싱이라는 것은 주요 부위에 왁스를 바르고 제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네. 그런데 이 남자친구에게 브라질리안 왁싱 시술을 해준 여주인을 상대로 이 여자친구가 난동을 피운 겁니다. 네, 요즘에 위생상의 문제로 왁싱하시는 분들 많은데, 근데 왁싱 받고 별일 없이 지내다가 몇 개월 뒤에 돌연 그 여자친구가 왁싱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게 되죠? 예. 이 왁싱업소에서 소란을 피운 여성이 이제 40대 여성인데, 이 남자친구 최 씨가 이 왁싱업소 여주인을 좋아한다고 믿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혼자만 이렇게 공상을 키워나가다가 좀 확신을 갖게 된 지경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날 그 왁싱업소에 가서 이 여성이 왁싱업소 여주인의 휴대폰을 빼앗고, 아마 뭐 통화 이런 걸 좀 보려고 했겠죠. 휴대폰을 뺏고 왜 당신 내 남자친구와 관계를 했느냐, 뭐 이렇게 막 소리 높게 따졌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급기야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죠, 팀장님. 그렇습니다. 다음날 숍에 와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남자 꼬시며 영업을 한다라든지 영업을 영원히 못하게 하겠다. 왜 내 애인과 성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영업방해를 하니까는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. 그래서 경찰관이 와가지고 뭐 소란 문제니까 퇴거를 요청을 했어요. 네. 퇴거를 안 한 거예요. 계속 영업방해를 하니까 영업방해로 입건을 했는데,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영업장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와도 아마 그 주거 침입, 건조물 침입은 해당이 없겠죠. 제가 보기에는. 맞습니까? 될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범죄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. 건조물 침입까지는 그래요? 못해도 어떻든 그래요? 영업장에 와 소란 피웠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은 입건 조사 중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그 영업장에서 소동을 피운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업소 주인에게 행패가 이어진다죠. 네, 그 1년 가까이 지난 2018년 3월경에도 3월경에도 사건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. 이 여자친구가 왁싱업소 여주인이 강의하고 있는 학원까지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학원 수업 도중에 난입을 해서 뭐 불륜녀 주제에 웃음이 나오냐, 또 내 남자친구와 문제도 있고 지금 남자친구랑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안다,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. 아니, 1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아직도 뭔가 응어리가 남으신 건가요?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?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왁싱 그 업체 이 여주인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. 그게 1년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초의 의심을 했는데 해소가 안 되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더 심해져요. 의심은 오히려 그게 병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학원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, 문제는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친구하고도 지금 그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라면 네. 그 왁싱 업소 여주인에 대해서 그 뒷조사를 했거나 뭔가 알아봤다는 뜻이잖아요. 네.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어 보여요. 그렇군요.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왁싱업소 여자 주인과 그 여성의 남자친구와 정말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긴 했었던 거예요? 그렇진 않습니다.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그 17년 4월경에 남자친구가 사실은 그 몰래 왁싱샵에 와가지고 그 왁싱을 했어요. 하고 나서 또 그 여주인이 마음에 들었던지 여주인한테 과자라든지 아니면 음식 아니면 옷 같은 거를 선물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은 눈치가 빠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눈치가 이상한 건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, 남자의 일방적인 구애였기 때문에 여성 그 주인이 볼 때는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시합에 오지 말라고 거절을 딱 한 상태예요. 그러니까 같이 호응을 안 했던 거죠. 하지만 그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이상한 기우를 눈치를 챘던 거죠. 네. 그러면 이 여성 그야말로 오해였는데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? 네, 이 여성은 업무방해와 또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네. 이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는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, 또 근무 중인 왁싱업체에 찾아가서 다른 직원과 손님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앞선 발언들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,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.
변호사님, 만약에요, 이 업소 주인과 남자친구가 정말로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면, 그야말로 이른바 바람을 피운 것이었다면, 이 벌금 500만 원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었나요?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요? 기본적으로 영업방해가 성립을 하고요. 이 재판부가 이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어떻게 밝혔냐면,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원래 약식 명령으로 500만 원이 나왔던 사건이었어요. 네. 근데 어떤 경위로 재판까지 연결됐는데 정식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 이 판사는 이 판결을 하면서 원래 이를 범행 내용 자체가 너무 불량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맞는데 절차상 처음부터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왔기 때문에 법률상 그걸 징역형을 못 바꿉니다. 그렇군요. 할 수 없이 내가 벌금형을 하지만 이건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선고를 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원래는 판사의 판단 이건 징역형이 맞는 사건이다라고 네. 했던 겁니다. 그렇군요.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히려 판결을 좀, 형량을 좀 줄여서 받은 셈이 원이 됐네요. 좋은 셈이죠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